안녕하세요. 비욘디 김미진입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부질환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연세다원병원 김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 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 일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찌릿찌릿 저려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건가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의 그 감각을 담당하고 또 엄지하고 손두덩이에 있는 근육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든지 간에 손목 부위에 신경이 눌리면서 그 저린 증상이 유발하는 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주부들이 저리면서 아프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밤에 이게 저린 전기오듯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40대에서 60대 흔하게 생기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흔하게 생기고, 활동이 좀 적은 이 과체중에 나이 드신 여성분들한테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이라는 게 이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터널이라고 이제 수근관이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손바닥 쪽에 있는 뼈하고 그 천정에 해당하는 수근 인대가 있습니다. 그 관, 터널, 그거를 구성하는 조직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아까 이제 손가락하는 신경뿐만 아니고 손가락을 구부려지고 그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공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럼으로써도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럼 손목 터널이라는 게 하나의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뼈와 인대 그리고 힘줄을 다 합쳐진 뼈와 인대에 의해서 둘러싸인 공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정말 아픈 부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를 나타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라든지, 또 어떤 전동기구를 사용하는 직업군, 네. 또는 이제 잠을 잘 때 손목 부위, 손바닥 쪽으로 손목을 구부리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잔다던가 뭐 그런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손을 많이 쓰면 다 이 병이 걸리냐? 네.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원인을 연관되지 않을 때 보통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떤 다양한 원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당뇨라든지, 뭐 혈액투석증인 환자, 뭐 종물이 생겼다든지, 손목이 부러졌다든지, 네. 또 무슨 비만, 예.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다양한 원인들과 같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것보다 주로 이제 저린 게 주로 더 주 증상이고요. 네. 거기 말고도 이제 엄지하고 이제 손두덩이에 있는 근육들을 또 관장하는 신경이라서 그 손바닥 쪽, 그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손바닥 쪽에 네. 근육들이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살이 빠진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경이 기능을 하고 신경이 일을 안 하니까 근육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네. 일을 안 하는 근육들은 항상 살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보통 이게 신경 증상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하게 막 쓰고 나서 갑자기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손에다가 이제 부목을 좀 대주고 손을 좀 쉬게 해주면서 소염제 등 약물을 복용해서 하면 좀 좋아지고요. 뭐 그렇게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이제
신경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항염증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유도하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놔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아주 오래된 경우, 뭐 10개월 이상 증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나요? 10개월 이상 이제 방치됐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저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또는 이 감각이 저하가 돼 있고 또는 이제 살이 아까처럼 손바닥 살이 이게 위축이 되어 있는 그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장합니다. 수술이라는 게 사실 말만 들었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이 손목터널 증후군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수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손바닥 쪽에 이제 약간의 절개를 가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인대를 갈라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내시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요 손목터널 증후군에 특화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네. 아무튼 목적은 그 인대를 갈라주는 거.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 네, 그러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잖아요. 예. 사실 밥 먹는 일부터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수술 후에 그러면 이거 수저를 든다든가 아니면 펜을 쓴다든가 이런 일은 다 가능한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네. 그 정도는 뭐 큰 무리는 없을 텐데 대신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꼬맸기 때문에 네. 그 상처 부위 한 2주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네. 보통 한 달 정도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일, 그럼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대가 이제 새로운 인대 재생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자꾸 자극이 돼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시리고 그런 네.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한동안은 좀 무리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직업병이라고도 하는 이 손목터널 증후군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잠시 또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제 신경이 오래 고장난 거를 오래 지속되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손가락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에 이제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그 엄지손가락을 주로 이제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살이 점점 빠지면서 이제 젓가락조차도 잡기 힘든 정도까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0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은 수술로서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겠죠. 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손목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지 접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수지 접합이란 과연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수지 접합이라는 것은 이제 외상으로 이제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되었거나 아니면 꼭 완전히 절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부나 일부 연부 조직에 의해서 연결은 돼 있지만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혈관하고 신경을 연결해주고 그 외에 이제 조직들을 정상적인 위치에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고정을 하는 거를 수지 접합이라고 합니다. 네, 수지 접합이라는 게 정말 그야말로 대수술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수지 접합 수술을 몇 건이나 해보셨나요? 한 1000케이스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1000케이스나. 이게 수지 접합이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술기가 익숙한지는 이 시술 시간이 많이 요하면서 또 집중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 장벽이 좀 힘든 그런 어떤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일반 정형외과, 뭐 큰 종합병원 그런 데서 다 할 거라고 혹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전문 특화된 부분이라서 하는 데만 따로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사고라는 게 언제 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 수술실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수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접합 부분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절단이 되면은 그 잘린 그 조직들을 잘 모아서 그 냉장 상태를 빨리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오염이 심하면은 상상이 지저분하면은 그 약국에서 이제 생리식염수 사가지고 일단 세척을 좀 해주고 깨끗한 천이나 가재로 싸서 밀폐된 봉지, 밀봉된 봉지에 밀봉을 시켜서 얼음과 물을 1대1로 담은 용기에 이렇게 냉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와 같이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밀봉을 제대로 안 해놨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얼음하고 조직을 직접 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얼음 때문에 그 조직들이 얼면서 그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접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혈을 하는 방법이 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들었었거든요. 이게 절단이 되면은 피가 많이 이렇게 출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이 강하게 압박을 시킨다던가 이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혈대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지혈을 시킨 경우 그 부위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이 될 수 있다거나 지혈제에 의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조직이 좀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지혈시킨 부위는 이제 두툼하게 좀 싸주고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이제 가는 끈이나 이제 그런 걸로 좀 하는 걸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질 접합 수술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우선은 그 기둥에 뼈대에 해당하는 그 뼈를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줄 굴곡건하고 신전건을 이제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동맥을 연결하고 신경을 연결하고 정맥 순서인데 그 중에서 동맥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맥이 왜 가장 중요한가요? 동맥이 이제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 혈관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혈관이 잘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숙련된 의사가 단일 수지를 하나 연결하는데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3-4시간에?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손가락이 잘린 경우는 네. 뭐 하루 종일 수술하는 경우가 대반사 있습니다. 아, 엄청난 대수술이고 이게 네. 엄청난 그렇죠. 노력을 요하는 수술이군요. 선생님, 그럼 이 엑스레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보통 이제 절단은 그 절단면이 칼에 의해서 보통 단두제에 의한 절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칼에 의해서 절단면이 깨끗하게 절단된 경우 수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수술 받는 저 환자분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수술 결과가 가장 좋은데 그렇게 절단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제 이런 경우 회전하는 기구에서 절단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뼈의 손상도 심하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힘줄입니다. 그것이 네. 이제 손목 부위에서 뽑혀 나와 가지고 이제 절단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경우도 뽑혀서 나와서 절단이 됐기 때문에 안에 손상이 심하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단순히 절단된 부위에 연결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그 손상이 심한 경우는 손상된 혈관을 송두리째 통째로 제거를 하고 딴 부위에서 혈관을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는 이게 수술 후의 장면이겠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뼈를 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같이 이런 식으로 철사, 강선을 이용해서 뼈를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에는 그 혈관, 신경, 힘줄 모두 다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대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회복 과정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회복이 얼마 정도가 지나면 회복이 되었다고 하시나요? 보통 혈관이 어느 정도 그 아무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수술 직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절대 침상 안정을 해줘야 되고 항상 그 수술 부위가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그 냉장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금해야 되고 또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 뭐 카페인 음식이라든지 뭐 초콜릿 그런 거 좀 금해야 되고요. 특히 담배는 절대 금해야 될 부분이죠. 하고 또 이제 그 연결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항응고 방지제라는 이제 약을 또 쓰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쓰면서 그 수술 부위에 출혈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물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맡은 경우에는 의료용 거머리라고 해서 그 거머리 타액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회복도 중요하고 이 수지 접합술을 하기 직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 수술실까지 가는 방법도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히들 직업병이라고 하는 손목터널 증후군과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서 수지를 접합해야 될 때 혈관을 섬세하게 연결해야 되는 수지 접합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